2014년도에 기존 다가구 주택을 13억 6천에 거래를 하고 그 이후 리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전체 근생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. 안녕하세요.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혜사입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기온이래 가지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요.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한 번쯤 다루고 싶었던 그런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꼬마 빌딩과 관련된 내용인데, 아마도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, 사실 그 꼬마 빌딩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는 면적이랑 뭐 건물 규모 정도로 이제 꼬마 빌딩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, 제가 생각하는 꼬마 빌딩은 딱 뭐 선을 딱 그은다면 대지 면적 50평 미만의 그런 땅 위에 지어진 건물들을 저는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오늘은 지금 현재 그 임대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꼬마 빌딩급 규모의 그런 통임대 건물들을 좀 보면서 그 위치라든가 뭐 면적, 그리고 안에 내부 시설, 그리고 뭐 히스토리,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 다뤄볼 생각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온 곳은 신사동입니다. 신사동은 정말 그 꼬마 빌딩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요. 강남구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그 필지의 그런 크기들이 나와 있는데, 아주 조그만한 그 필지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사동이에요. 꼬마 빌딩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사동을 좀 걸어 다니시면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굉장히 다양한 그 외관의 그런 유니크한 꼬마 사옥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곳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33.2평입니다. 109.9m² 곳인데요. 전체 연면적이 약 70평 정도 나오는 곳이죠. 건물의 규모는 이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의 이제 근생 건물인데,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잦은 그 건물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꼬마 빌딩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2014년도에 기존 다가구 주택을 13억 6천에 거래를 하고 그 이후 그 리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전체 근생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. 변경 후에 2019년도에 이제 33억에 다시 매각이 됐습니다. 그 후에 이제 작년이죠.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57억에 거래가 됐고, 현재 이제 건물주가 소유를 하게 됐는데요. 이 강남 그 꼬마 빌딩의 특징을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,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금액이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낮은 거는 맞습니다. 낮는데 이게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, 대부분 그 건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꼬마 빌딩이라는 개념,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낮은 거를 이제 찾게 되는데, 만약에 제가 친한 사람이 뭐 건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, 저는 이런 50평대의 그 꼬마 빌딩을 찾으라는 것보다는 그냥 한 60평 정도, 60에서 한 70평 정도 사이의 그런 건물들, 그 평당가가 좀 꼬마 빌딩보다 낮은 그런 건물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이게 아무래도 그 수요가 많은 대신에 공급이 좀 워낙 없다 보니까 평당가가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데,
아마 건물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곳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뷰티 관련 업체들이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내부가 이제 좀 트렌디한 그런 노출 형태의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온 곳은 반포동입니다. 반포동, 여기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요. 비주얼이 굉장히 꼬마꼬마하면서 귀엽죠. 예,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인데요. 이곳 같은 경우는 그 2021년도에 그 기존의 단독주택인 건물을 29억에 사서 현재 이제 건물주인 분이 되시겠죠.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대지 면적이 126m², 대략 40평이 안 되는 한 38평 정도 되는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전체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이제 건물인데 전체 연면적이 대략 한 80평 정도 나오니까 아주 조그만한 규모의 그 회사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꼬마 빌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딱 보시면 그 엄청 넓은 옥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사실 그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징이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.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임대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건물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근생 건물로 변신을 했는데 굉장히 그 공간 활용도가 되게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보시다시피 기둥도 없고 그리고 전면으로 이제 창문을 크게 빼놔가지고 답답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로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. 여기서 잠깐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시는 그 임대인분들께서 그 건물의 그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생각한 대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지금과 같이 이렇게 러프한 상태로 냅둔 상태에서 임차사가 정해지면 그 임차사가 원하는 그런 니즈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마감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왜냐면은 그 이런 신축이나 그 리모델링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임차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인테리어 그 분위기와 맞춰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, 임대인이 해놓은 거는 뭐 이런데 임차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좀 촌스럽다, 그래서 뜯고 다시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렇게 되면 비용도 낭비고 또 시간적인 또 낭비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태로 약간 마감이 조금 안 된 상태로 내비두시고 임차사가 임차사가 원하는 니즈사항을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로 판단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논현동입니다. 여기는 지하철 9호선 그 언주역 인근에 있는 건물인데요. 건물 딱 보셨을 때 여기는 꼬마 빌딩 아닌데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 여기가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대지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건물이 좀 웅장하고 좀 커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, 여기는 대지 면적이 약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 빌딩이 맞고요. 요번에 이제 신축이 돼서 임대가 진행 중인 건물인데,
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. 여기도 내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이 잠겨 있는 상태라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, 여기 딱 보시면은 뭐 전면부가 창문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남향이라서 정말 밝은 분위기를 항상 연출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전에 보셨던 데와 마찬가지로 내부가 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마감이래 가지고 호불호가 없는 그런 내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요즘에 뭐 건물에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죠. 이게 바로 테라스인데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도 좋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뭐 냉난방과 관련해서 뭐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임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약소하게나마 그 꼬마 빌딩 세 군데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. 사실 강남에도 꼬마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의 뭐 비슷한 면적의 뭐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각각 봤을 때는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도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있거든요. 사실 뭐 똑같은 대지 위에 건물을 올렸을 때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업에 있는 뭐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. 저와 같은 사람과 좀 사전에 좀 상의를 하셔서 내부를 또 어떻게 하고 건물 외관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임차인들 내 그런 니즈 사항이 뭔지 대충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건물을 완공을 하신다면 생각하고 계셨던 임대료 수준보다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하나 더, 저희 그 내일은 건물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꼬마 빌딩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. 프로젝트가 있는데 삼성동에 있는 건물이에요. 좀 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삼성동에서 거래됐던 건물들 중에서 제일 거래 가격이 낮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바로 중개를 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건물을 짓고 또 어떻게 임대를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쭉 이어갈 테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, 저희 내건주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. 함께 가시죠. There's a straight edge on it, so it's very easy.